친애하는 CEO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는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한 조언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지만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멋진 인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돈을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시스템을 이해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저축하고 빚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정반대로 합니다.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시스템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하시나요? 돈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거죠. 네, 학교에서 돈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돈은 빚이라고 하죠. 빚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돈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요? 돈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요. 흥미로운 접근법이죠. 저는 평생 빚을 피하며 살아왔는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씨앗 몇 킬로그램을 빌리러 가야겠어요.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이익과 부는 위대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일단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모두 내주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잘 듣고 알아봅시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그는 테슬라를 운영하고 소유하면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스톡옵션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거나 원래 받았던 스톡옵션은 주당 $6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주당 $1000까지 올랐을 때 그는 수백만 개의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서류상으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 계좌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식을 팔아서 수입을 얻는 대신 은행에 가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을 해주면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그는 대출을 받고 3에서 4%의 이자를 지불하고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 가치가 6% 상승합니다. 그는 돈을 인출할 필요도 없고 소득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고 이익을 얻었을 뿐입니다. 와, 이제야 왜 사람들이 일론을 천재라고 부르는지 알겠네요. 누구나 0이 가득한 은행 계좌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멋진 통찰력이네요. 다양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한편 저는 은행에서 견과류 나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견과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암호화폐 가족 여러분, 새로운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암호화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모두가 암호화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죠.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의 유일한 동영상을 소개해드릴게요. 비탈릭은 확실히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얻은 큰 교훈 중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과 루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원칙에 기반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사기를 잃는 시점에 이르렀죠. 원칙에 기반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10% 이상의 연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고 최악의 경우 사기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 화폐에서 손실 위험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10%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암호화폐 업계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반면 2020년, 2021년에 우리는 계속되는 이자 농사 열풍과 이자 농사 USDC 등에서 90%의 연수익을 보았습니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정신과 논리 같은 것이 실제로는 웹 2.0의 편견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루나가 사람들에게 아니, 원칙은 실제로 중요하고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조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암호화폐가 막 태동하던 시절에는 모두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암호화폐를 신뢰한 사람들은 확실히 후회하지 않았죠. 물론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믿음을 완전히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암호화폐에 일찍 투자한 사람들은 대박을 터뜨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이 업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탈릭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032년에 이더리움입니다. 노드가 하나 있고 노드는 12초, 32초마다 또는 우리가 합의한 숫자에 따라 휴대폰에서 실행됩니다. 6MB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해시하고 타원 곡성 방정식 몇 개를 계산해 스나크를 확인하면 끝입니다. 블록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초를 기다렸다가 33.6MB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시하고 타원 곡선 연산을 하고 스나크를 확인하면 유효합니다.
12초 후 데이터, 해시, 타원 곡선 확인, 유효. 전체 프로세스가 말 그대로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매끄럽게 진행되죠. 계산이 엄청나게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무거운 것은 데이터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휴대폰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프로토콜 관점에서 최종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예측은 매우 고무적이며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편리함 외에도 재정을 단순화할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 견과류 코인을 미리 팔고 모든 것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암호화폐의 진화를 따라잡기 위한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